Hi, Apple Music. I'm back for the third episode of Sugar August D Radio here on Apple Music. And I'm your DJ, Sugar of BT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세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온 Sugar August D입니다. 전 이상하게 세 번째란 말, 유난히 자꾸 붙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건 August D의 D-Day 앨범이 제가 그린 트릴로지의 세 번째, 마지막 앨범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설마 아직까지도 저희 앨범 D-Day를 안 들어보신 분 계신다고요? 듣고 다시 오세요. 그동안 저의 어린 시절과 꿈, 여행 그리고 로드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저의 앨범과 어거스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들으신 첫 곡을 소개하는데 앞서 제가 왜 이 앨범 트릴로지를 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앨범은 믹스테이프 형태로 발매됐던 어거스티 D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1과 D2에 이어 세 번째 이야기를 담은 앨범입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D1 때는 굉장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화가 굉장히 많은, 몸에 이제 독이 좀 많은 상태에서 만든 앨범이라서 굉장히 이제 듣기 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날 것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D2는 좀 정지가 됐고요. 그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의 이제 트라우마들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D-Day. 사실 처음 D1을 이제 제작을 할 때, 과연 D-Day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나 내고 이제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었죠. 당연히도 이 트릴로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일단 앨범 이런 3부작을 기획했던 게 마지막이죠. 어거스티가 마지막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D 시리즈는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짧게 이제 더 타이틀과 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미 데시타를 완성시켰을 때 해금 비트를 만들었죠. 한참 뒤에 이제 한 번 더 낼 때가 됐는데 할 때 이제 듣고 괜찮다 하자. 그리고 예전부터 몇 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보는 음악의 시대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시나리오 콘티를 한 3년 전에 데시타를 하고 시리즈로 이건 가야 된다 하면서 써놨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금을 타이틀로 선택을 했죠. 사실 타이틀 같은 곡들이 몇 곡이 더 있는데 해금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럼 D-Day 앨범의 타이틀곡 해금 듣고 오겠습니다. Let's go! This is Sugar August D radio on Apple Music and that was August D's new main track 해금. 해금으로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해봤는데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오늘은 어거스트 D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어거스트 D로 믹스테이프를 처음 냈을 때 어거스트 D로서 하고 싶었던 음악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거스트 D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저 사이퍼 파트 3 킬러라는 곡에서 SUGAAKA 어거스트 D 두 번째 이름에서부터 출발한 사실 정확한 발음은 에이거스트 D 혹은 아거스트 D라고 하지만 저는 어거스트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테판 커리와 스티븐 커리 본인이 스테판 커리라고 하면 스테판 커리지 않습니까? 스테픈 커리 어거스트 D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U는 생략해주세요. 자, 어거스트 D 관련된 노래들을 쭉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래도 어거스트 D로 나왔다 보니 트릴로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그냥 이런 뭔가 그때쯤 이 3부작이 할 때쯤이면 내 몸에 독이 좀 많이 빠져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첫 시리즈가 잘 되면 두 번째 시리즈가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시리즈가 잘 되니까 세 번째 시리즈로 나오는 건 거죠. 이거 다크나이트 기법으로 가는 건 거죠. 아무튼 저는 이 메시지 거의 웬만한 내 과거 이야기들은 거진 이 D1, D2, D-Day를 통해서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조금 더 독이 빠진 음악들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생각은 좀 먼 미래의 나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D-Day 그냥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걱정,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해방되는 날.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 우리 현재를 조금 집중하면서 나 자신한테 조금 집중하는 남의 눈치 좀 덜 보고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D-Day를 들으는 순간부터 당신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D-Day를 들은 당신은 본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트릴로지를 시작하는 데시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Sugar. August D Radio. That is 데시다 and I'm back to Sugar August D Radio on Apple Music.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모두 이번 새로 공개된 3개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파트 2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공개다 보니까 힘을 쫙 뺀 느낌으로다가 그냥 메이킹 같은 느낌으로 갔고, 해금은 뭐 사실 한 3년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금이 이미 3년 전에 제작이 돼 있었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찍고 녹음을 하는 과정이 거진 3년 걸렸는데, 데시다 같은 경우는 사극과 현대극 그리고 캐릭터가 모두 달라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데시다, 해금, 아미그달라는 제가 하고 싶은 트릴러지 모습을 잘 담으려고 노력한 뮤직비디오들입니다. 특히나 데시다 같은 경우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그래서 그 시리즈로 이제 한번 더 해봐야겠다. 흉터가 아문 저가 나오고 흉터가 없는 제가 나오죠. 요것들 좀 보시면서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됐고, 아미그달라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뭔가 조금 더 좀 이 실화에 좀 기반을 하려고 했는데, 뭐 디테일하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 각오가. 그렇지만 그러한 장면들을 좀 넣으려고 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저는 다 이겨냈다. 나는 디데이에 이미 접어들었다. 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뮤직비디오를 다들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죠? 많이 다시 보세요. 뮤직비디오 정말 공들여 썼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들을 생각하시면서 트릴러지의 순서대로 다시 한번 뮤직비디오들을 보신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트릴러지 중에 프리시컬을 담당하고 있는 아미그달라 같이 듣보시죠. Next song is 아미그달라 by August D.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슈가 어거스트 D 라디오를 애플 뮤직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트릴러지의 3곡 다 듣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좋죠. 자, 어거스티의 여정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그분을 모시고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엘캐피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희정,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엘캐피탄 장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정 씨는 사실 이제 옛날 가수를 하셨잖아요. 공개 라디오를 좀 많이 나가보셨을 텐데 얼마 만입니까 지금 라디오? 진짜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너무 오랜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장희정이 아닌 엘캐피탄으로 프로듀서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처음이다 보니 뭔가 걱정이 엄청 많이 됐고, 그리고 뭐 슈가 씨랑 이렇게 라디오를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아니 방송을 안 했던 사람도 아니고 몇 년 데뷔입니까, 이정 씨? 저도 이제 BTS와 같은 2013년 13년대 경기.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장희정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언제 봤었죠? 2016년에 봤나요? 우리가 15년에 봤나요? 15, 16 막 고3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정이는 이제 가수로서 이제 활동을 그만 이제 두게 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저의 친구를 통해서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대뜸 저한테 처음 봤을 때 데모를 전해줬었죠. 데모 곡들을. 그래서 나는 뭐 사실 뭐 그때 당시에는 듣고 조금 좀 부족하다. 하지만 데모를 내가 회사에 넣어주겠다. 근데 그건 회사 선택이다 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정씨 인간민윤기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평양냉면집에서 처음 봤잖아요. 그랬었죠. 평양냉면 한참 꽂혔을 때였죠. 그때 제가 이제 평양냉면을 처음 먹어봤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방송국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드리고 좀 많이 봤지만 그렇게 프라이빗하게 이제 만났는데 되게 첫인상은 되게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나는 거의 부정하지 않아요. 나는 항상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이제 좀 몇 번 보다 보면 얘가 진짜 진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나는 내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걸 아셨어야 돼요. 2015, 16년이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방탄소년단. 세상에 이제 핍박과
무수히 많은 공격들을 받고 살 때라 지금이랑 인상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맞아. 진짜 내가 부정하지 않는다고. 독을 뺐자 D-Day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정이랑 같이 이제 곡을 데모를 넣어줬죠. 그래서 제가 야 그냥 우리 곡을 하나 해라. 야 요런 스타일로 비트 하나 만들어 와라. 내가 다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곡이 땡이었죠. 그쵸. 땡 명곡이었죠. 그때 알았어. 얘가 정말 잘하는구나. 옆에서 좀만 가이드를 좀 주고 이런 방식으로 좀 작업을 하면 어떨까 하면 그걸 묵묵히 다 해내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예요. 장희정 씨한테는 민윤기 어떤 뮤지션입니까? 민윤기요? 일단은 뭐 그냥 제 친구인 이제 민윤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티스트 슈가는 뭐랄까 뭔가 쉬지 않는 사람? 네, 그런 느낌이 엄청 강해요. 이제 몇 년 동안 봐왔지만 이제 뭐 이제 매일매일 뭐 곡이 안 나온다, 뭐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찡찡댈 때가 엄청 많지만 결국 결국에, 해내버리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완성을 시켜버리는 사람. 네, 뭐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장희정이라는 친구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작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묵묵함 그리고 꾸준함. 저는 그런 뮤지션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물론 엄청난 천부적인 재능으로 수많은 명곡을 뽑아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같이 고만한 친구들은 많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듣고 계신 수많은 뮤지션 분들, 뭐 수많은지는 잘 모르겠어. 저희 팬 중에서도 뮤지션 분들이 있겠죠.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게 결국 당신을 살릴 거예요. 미래의 내가 왜 곡을 안 써놨어? 라고 호통치기 전에 많이들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우리가 작업했던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뭐 어떤 곡을 추천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정희가 이번 어거스티라는 에피소드 주에 맞게 어거스티 하면 떠오르는 곡이나 어거스티 곡 중에 본인이 작업했던 것 중에 이거 진짜 너무 아낀다. 저는 이제 뭔가 아무래도 대치타가 아닐까. 제치타로 이제 빌보드 작곡가가 되어버렸죠. 빌보드 핫백에 들어간 작곡가. 일단은 엘케피타. 그 대치타라는 곡을 작업을 할 때 일단은 음악적인 그 접근 방식도 너무 독특했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 이제 국악과 이제 힙합을 이제 믹스를 하는 방식이다 보니 이게 자칫하면 이게 그렇죠. 촌스러질 수도 있죠. 국악도 아니고 힙합도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곡으로 남게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엄청 부담감이 컸지만 그만큼 재밌었다. 우리 거의 한 일주일 같이 살면서 작업하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 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는 저기 막 스케치해서 보내주면 이걸 이제 디벨롭하고 있고, 디벨롭한 걸 받아서 나는 가사랑 훅을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야 이거 이렇게 가야 돼 하면 좀 넘어가고, 그래서 막 꽹가리를 추가해야 돼, 아니 여기서 뭘 더 해야 돼. 저도 이제 같이 작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제 요구사항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뮤직비디오까지 아주 풀로 한 세트처럼 딱 맞는. 그리고 그때 화제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실시간 검색어 1위 대치타, 2위 어거스티, 3위 뭐 이렇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국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해서 국악을 막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맞아. 이런 주제가 있는데 너무 재밌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죠. 대치타 작업기 좀 들려주시죠. 저요? 너 말고 또 누가 있냐 여기? 아니 앞에 뭐 얘기를 다 해가지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슈가가 이제 대치타의 어떤 그 원래 있었던 기존의 대치타를 이제 딱 던져주면서 우리 이걸로 만들자 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만나자. 그래서 슈가 씨 집에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커 봐. 크죠. 작은 방이니까 뭐 색방 하나 준 거 같잖아. 그죠. 커. 그 방에 이제 제 장비들을 세팅을 쫙 해놓고 그렇게 막 윤기 씨는 다른 방에서 작업하고 저는 제 방에서 작업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지내다시피 작업을 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재밌었어요. 그쵸. 대치타가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가 좀 되게 디테일하게 아는 소스들을 좀 많이 썼는데 사실 뭐 완전히 다 국악기는 아니고
뭐 이것저것 이제 막 섞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리듬 추가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저걸 가야 돼 뭐 더 넣어야 돼 이러면서 엄청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저도 남습니다. 그때 머리가 더 팽팽 돌아갔던 것 같아. 우리 지금 좀 각성을 좀 할 때가 됐어. 너무 같이 오래 했나? Sugar. Augusty Radio. Apple Music. You're listening to Sugar Steel Radio and I'm with the producer El Capitan today. 그럼 또 이제 프로듀서 장희정을 모신 만큼 저희가 함께 작업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뭐 이번 D-Day 작업하면서 뭐 떠오르는 뭐 없습니까? 지금 사실 9곡을 같이 했어요. 10곡 중에. 그쵸, 8곡이죠. 8곡인가요? 네. 왜 8곡이지? 세 보니까 8곡이던데요. 그런가? D-Day 안 했지? 어. 그 화해금은 내가 나 혼자 했죠. 8곡을 같이 했는데 8곡을 작업하면서 저 뮤지션 어거스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거스트 D, 이번 이제 어거스트 D 다큐에도 나오지만 이제 저희가 평창 송캠프를 갔잖아요. 네, 가서 그 며칠 동안 진짜 잠자는 시간 빼고 20몇 곡을 썼죠.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윤기가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재밌겠다. 악덕 업주 같이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근데 장비를 좀 챙겨와라. 놀러 갔는데 그래 장비 뭐 있으면 좋지. 갔는데 이제 며칠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2박 3일 밥 먹고 작업하고 술 먹고 작업하고 솔직히 이제 내가 거기서 느낀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슈가 정도의 위치에 서 있으면 나는 그렇게 열정적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음악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일부러 많은 스트레스를 자기한테 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리스펙 할 수 있게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딱히 취미가 없어서 이정이랑 이제 친구다 보니까 같이 막 게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해봤지만 둘 다 게임에 재능이 없어가지고 우리 맨날 졌었거든요. 그때 기타 작업할 때도 게임 좀 했는데 맨날 져서 게임은 아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악을 만드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별로 없기도 해요. 이제 뭐 이제 본인 또 이제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말 다작을 하는 이제 프로듀서 뮤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정을 정말 리스펙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히트곡도 좀 있는 상태인데 그런 사람은 곡을 안 쓰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이제 뭐 첫 믹스테이프 D1을 했을 때처럼 모든 비트를 막 내가 일일이 처음부터 A to G를 다 작업을 할 수는 없는 시간과 여유다 보니까 아이디어나 내가 스케치를 줬을 때 그걸 현실 구체화를 시켜주는 친구가 이정이고 그런 것들을 또 내가 받아서 수정을 하고 또 같이 이제 소스도 막 갈아 껴보고 내가 또 테마도 만들고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약간 뭐랄까 좀 공동 같은 느낌이에요. 공동체 같은 느낌. 한 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이라는 친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같이 작업하는데 너무 편해요. 이제는 사실 뭐 이 친구가 잘 때 내가 작업하고 내가 잘 때 이 친구가 작업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참 많은 곡들을 작업했죠. 자, 노래 한 곡 더 이제 본인이 작업한 노래 중에 더 그 다음으로 애정하는 노래 한번 소개시켜 주죠. 모든 곡을 애정하긴 하지만 저는 그 어땠을까가 되게 들을 때마다 뭔가 뭔가 어느 가슴 한 구석을 이렇게 건드는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비하인드를 좀 이야기해 주면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우리가 저기 있을 때였어요. 양진 프라자 있을 때. 지금 뭐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양진 프라자 있을 때 내가 이 친구 데리고 와서 야 작업이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뚱땅뚱땅 거렸던 게 두 곡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헤이즈 씨의 We Don't Talk Together 하나가 어땠을까였었어요. 그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한 6년 7년 전에 작업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건반만 치고 갔는데 내가 이제 또 드럼 좀 추가하고 뭐 기타 이렇게 파워컬을 막 추가하고 이래서 또 보내고 또 편곡하고 이렇게 했었던 어땠을까는 사실은 이제 곡이 되게 길어요. 한 5, 6분 될 거라고. 내가 그때 엑스제팬을 너무 어릴 적에 좋아했었어가지고 엑스제팬 막
공연 딱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후주 한 20분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결이 비슷한 게 D1 때는 So Far Away, D2 때는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D-Day에는 이제 스누즈. 예, 딱 그 결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잘하는 그 결이 있어. 우리 코드 진행을 좀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거 다 연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코드 하나만 진행을 알면. 아무튼 이제 그런 결로 이제 우리가 좀 밴드 사운드를 좀 가미한 이제 그런 노래였죠. 그러면 어땠을까? 듣고 올까요? 네. Welcome back to Sugar Ghost D Radio and this is Sugar OBDS with El Capitan. 어땠을까? 역시 D자랄 장희정 모시고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번 D-Day도 D-Day지만 이번 믹스테이 어거스트 D, D1과 D2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D1 때는 이종에게 참여한 게 없죠. 네, 그쵸. D2 때 뭐 했었지? 너가 대시타랑? 몇 개 했었지 않았나? 그쵸. 저달도 너가 좀 부분적으로 했고. 예, 뭐 어딘가 하나씩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좀 여러 프로듀서들이랑 이렇게 네, 했었었는데, 같이 내가 다른 프로듀서들이랑 별로 안 친해가지고, 이번 거는 그냥 장희정. 근데 사실 제일 편해요, 작업하기가. 야, 이거 이렇게 해줘. 그러면 이제 해오고. 얘가 막혀가지고, 야, 저 안 나오는데? 그럼 내가, 야이씨, 그거 뭐 어려워하냐? 그래서 내가 해주고. 야, 그런 티키타카가 되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D-Day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자, D-Day. 어떤 앨범입니까? 슈가 씨는 어떤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좀 마무리를 하는, 뭔가 약간 좀 정리하는. 근데 D-Day라는 게 사실 어떠한 프로젝트의 끝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프로젝트의 시작이기도 하다 보니까 저는 되게 좀 작업을 좀 하면서 좀 생각이 너무 많아졌던 그 어느 때보다. 맞아. 물론 D2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탄 앨범 할 때도 힘든데 유독 이번 D-Day 하면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스누즈 제가 이제 입원한 상태에서 썼던 거였죠. 제가 몸이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입원해서 사카모토 유치 선생님의 다큐멘터리를 보던 도중 나는 요런 진행과 요런 스타일로 곡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뭐 딱히 레퍼런스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때. 근데 이정현한테 요런 분위기에 요런 템포에 요런 거 하나만 비트 만들어서 보내봐봐.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할게. 그때 당시만 한 3곡 정도 비어있었어요. 10곡이 아닌 상태인데 10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비트 받고 그날 다 썼어요. 맞아. 멜로디 부분 빼고. 역시 뭔가 이 급작스러운 뭔가가 급작스러운 잘해 우리는. 우리 갑자기 야 이거 뭐 할까? 오케이 렛츠고. 그러면 그날 곡 다 써버리고 뭐 이랬던 게 많죠. 사실 우리가 지금에서야 나왔지만 D-Day에 들어가 있는 곡이 우리 예전에 작업했던 것도 꽤 있어요. 스누즈 같은 건 새로 작업했었고 뭐 아미그달라 같은 경우 3년 전에 우리가 D2 끝내고 아미그달라 오래됐지. 그거는 이제 벌스 2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써놨었죠. 그것도 야 이정아 이런 무드로 한번 가볼까? 그날 또 멜로디가 다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신곡으로 느꼈지만 우리는 3년 동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판단이 안 서. 이거 어떡하냐. 사람 파트 2도 그랬죠. 사람 파트 2도 한 3년 전에 작업을 했던 거니까. SDL도 3년 전에 작업을 해놨던 거. 근데 거진 소스만 좀 트렌디하게 바꾸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해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또 라이브 고스 온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제 버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정희한테 편곡을 좀 맡겼어요 다시. 그리고 테마 막 제가 만들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더 재밌었어. 뭐 D-Day 작업 자체가. 근데 막상 돌이켜보면 끝났으니까 재밌던 거지. 당시에 작업할 때는 지옥이었다. 살짝. 진짜 지옥이었다. 원래 기억 날지 모르겠지만 11월에 앨범이 나오는 거였어요 작년. 그래서 급하게 작업하다가 제가 못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못해. 미루자 해가지고 미뤄졌던 그런 사연이 있는 앨범입니다. D-Day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번 D-Day 앨범은 이제 제가 한마디로 이제 느낀 점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뭔가 어거스트 D로서의 뭔가 마지막 회칭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앨범 어거스트 D 때는 이제 도끼가 가득한 표출이었다면 이제 D2에서 D-Day로 넘어가면 갈수록 뭔가
차갑고 뭔가 오히려 냉정하게 어떤 시스템이나 뭔가 사람과 사랑에 대해서 고찰하는 뭐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슈가의 메시지에 맞춰서 작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어거스트디의 메시지가 팬 여러분들께 온전히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예전처럼 이렇게 A to G 비트를 다 만들 수가 없는 거는 진짜 시간과 여유가 없어서지 못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참 저의 딱 반쪽이 되어서 이정이가 정말 그 반을 잘 채워주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보다 편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장점과 나의 장점은 모든 장르를 쓸 수 있다는 거. 다만 장인은 못 된다. 쓸 줄은 안다. 적절히 그냥 맛만 첨가한다. 향만 좀 첨가한다. 같은 느낌이라 서로 이제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죠. 인정하죠. 인정하고 시작해. 아니 우리 뭐 만나서 작업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진짜 특별할 때 말고는. 네, 뭐 맨날 야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뭐 하고 싶은 거 없냐? 너 하고 싶은 거 없냐? 몇 개 좀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특히나 이번 D-Day 앨범은 사실 강렬한 이 공격적인 메시지와 강렬한 래핑은 사실상 앞에 1, 2, 3번까지가 끝이고 되게 유해요 앨범 자체가. 맞아. 그리고 참 저도 다 만들고 나서 들어보니까 이제 D1도 듣고 D2도 듣고 이것도 듣는데 생각보다 앞쪽 3개 빼고는 막 랩을 막 다다다닥 하는 거는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좀 다른 느낌의 앨범이긴 해요. 대신 저는 노래를 많이 하죠. 이번에 또 요즘 좀 노래를 잘해. 왜 잘해줬지? 잘하면 안 되냐? 왜 잘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저 한번 레슨을 받아봤거든요. 한 4회 정도 받았는데 아무리 해도 레슨은 내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그치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엄청 했어요. 이것저것. 그러면서 내 창법이라는 게 좀 생긴 것 같고 내 발성에 그러니까 랩 발성이랑 또 노래 발성은 또 다르잖아요. 랩은 이렇게 딱 잡아서 팍 터트려야 되는 발성인데 노래는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발성이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한 그 인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음역대나 이런 것들이 내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썼던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놀래는 게 이제 라이브 고존에서의 저의 보컬. 근데 이거 지금 또 라이브 현장에서 들으면 또 달라요 목소리가. 왜냐면 이거가 언제 녹음했었냐면 라이브 고존이 벌스 2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BTS 라이브 고존이 나왔을 때 다 녹음을 해놨었어요. 왜냐면 그거 토대로 우리가 편곡을 한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음원상에서는 약간 조금 뭐랄까 아직까지는 음원상에서는 좀 정제되지 않은 톤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또 나름 뭐 하나의 흔적이다 보니까 재녹음을 할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냥 너무 잘하는 거는 이상할 것 같다. 좀 약간 이런 날 것에 왜냐면 우리가 이때 작업을 했었던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하고 뭐 사람 파트 2에서도 하고 참 많이 했어요. 이번 SDL에서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희정이라는 친구가 참 많은 도움을 줬다. 근데 좀 여러 가지 곡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최대의 적은 아미그달라였죠. 아미그달라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작 과정에서. 뭐 사실 이게 막 뚜렷한 기억은 없어요. 오래됐다 보니까. 근데 그냥 아미그달라 하면 뭔가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은 항상 있고. 아니 내가 이거 비하인드 이야기하자면 원래는 이제 팀곡으로 하려고 했다. 나는 이거 팀곡으로 했었으면 참 멋있었을 퍼포먼스도 멋있게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 쉴 군형이 없는 거지. 그 노래도 엄청 높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높게 찾았어요? 나는 이제 멤버들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어차피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멜로디 랩을 써놨는데 애들 키에 맞춰서 올라가 버리면 그때는 진짜 못할 지경까지 가버리니까 그냥 애초에 높게 쓰자. 그래서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라이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좌절과 도대체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 과연 나는 숨을 쉴 수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연습을 하면서 그리고 라이브 할 때는 이제 반키를 낮춰서 하다 보니까 저는 반키 낮춘 아미그달라 부적이 되었습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연습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목이 연습 3시간을 하고 온 목입니다. 뭔가 나 트였나 봐. 발성적으로.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앞으로 계속 노래를 하실 건가요? 저는 조금 제가 이제 랩을 지금 한 7년 8년째 해왔지만 노래에 대한 매력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톤이 달라지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앞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물론 팀으로 할 때는 좀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내 거를 할 때는 과감없이 할 거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하는 곡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10년, 15년이 지나도 안 나올 수 있다.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 좀 드시고. Sugar of BTS C Radio. August D Radio. Apple Music. 자, I'm back again, and you're listening to Chicago Steel Radio here on Apple Music. 저희 어거스티 곡들을 작업하면서 피처링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이번 피처링 J-Hope, IU, 사카모토 루이치.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So Far Away 어땠을까? 그리고 스누시까지. 그런 요런 뭐랄까 이거 뭐 어떤 장르로 표현할까 이런 D 스타일로 합시다. 이거 내가 잘하는 거니까 D 스타일의 곡을 할 때는 항상 탁한 목소리의 사람들을 좀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깨끗한 목소리 말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피처링 분은 메인만 주시고 나머지 후보 작업들은 이제 코러스와 이런 여러 가지 후보 작업들은 당사자한테 안 시키는 편입니다. 목 아끼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괜히 굳이 정국이처럼 모든 코러스를 할 필요는 없었단 말이지. 옛날에 뭐 코러스 할 사람이 없어서 정국이 했긴 했었지만. 그래서 이거 코러스 전반적인 이제 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이가 녹음을 받았는데 어땠어요 이거 작업할 때 선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D 장르의 곡들. 그 곡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왠지 모르겠지만 적절하게 이제 한국적인 감성, 우리 어릴 적에 듣던 감성 딱 섞여 있어서 스누지 듣고 오시죠. Dream. Sugar. August D Radio. Apple Music. 그리고 이제 또 여러 아티스트, 아이유 씨는 뭐 사실 아이유와 제가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그 중간은 이정이었습니다. 우리 셋 다 93년생 친구죠. 그래서 이제 에잇을 작업을 했을 때도 이정이랑 함께 했었고 사람 파트 2도 함께 했었는데 어땠어요 작업하면 사람 파트 2? 사람 파트 2요? 네. 저는 사실 거기에 아이유 씨가 피처링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도 상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맞습니다. 사람 파트 별로 생각나는 거 없죠? 비트만 만들고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다 써가지고 언제 썼을지도 기억이 안 날 거야 그 비트. 사실 기억이 안 나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 나 그 3년 전에 그냥 비트 듣고 야 이거 괜찮다 해서 그때 내가 멜로디 써가지고 그때 때마침 정국이와 제가 같이 술 먹고 있었거든요. 와인 먹고 있었는데 낮술 때리고 있었어. 우리 그때 할 게 없어가지고 코로나로 뭐 할 게 없었던 그 시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국 어떡하냐. 그래서 야 일로 와. 작업실 다 앉아가지고 멜로디를 제가 썼죠. 그래서 야 정국아 가이드 좀 떠줘. 술 먹다 말자 갑자기 가이드를 떴죠. 그래서 원래 그 음악 치료 중요합니다 진짜. 그게 아니 나는 이게 이 어거스티 시리즈를 하면서 나는 그걸 느꼈거든요. 음악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나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서 치유가 된 게 많아요. 그래서 D-Day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또 그렇게 화 많고 여유 없는 어거스티였다면 D-Day를 만들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정국이한테 형아 가이드 한번 뜨라. 잘한다. 형이 너무 높은데요. 형이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용기를 계속 붙들어주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봐봐. 했잖아. 그리고 정국이도 까먹고 있었고 나도 까먹고 있었고 이정이도 까먹고 있다가 앨범 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시 이제 생명이 불어오셨던 겁니다. 벌스 진짜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3년 전에 써놨던 거다 보니까 벌스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세비지 러브에 가서 막 나오고 에잇 가서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때 만들어놨던 건데 이제 쓰다 보니까 이 곡에도 잘 어울릴 거고 저 곡에도 절대 돌려막기 아닙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해야 돼. 이게 제일 먼저였었어요. 그치. 이게 먼저였어. 영어는 모래성 이런 거 다 그때 썼던 거란 말이야. 사랑이란 말, 어쩌면 순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사랑 파트 듣고 오시죠. 그리고 우리 극야 이야기를 좀 합시다. 예. 극야
어떻게 작업했나요? 그게는 이제 슈가가 네. 30이라는 주제를 저에게 던져줬고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라스베가스 여행할 때쯤 다큐멘터리 나왔는데 제가 그때 스케치를 해서 줬죠. 그렇죠. 김광석 선생님의 30쯤에를 샘플링해서 제가 항상 하는 작법이 있어요. 이거 참 사람들이 이 사운드 어떻게 만들었어? 하는 것들은 대부분 리버스랑 차핑을 통해서 샘플 컷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영업 비밀 아닌가요? 아니 뭐 듣는다고 할 줄 알면 하시고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옆에서 너가 봐서 알겠지만 이건 진짜 리얼 100% 센스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죠. 이걸 뒤집었을 때 소리와 이걸 어떻게 잘라서 어떻게 붙여야지 어떠한 구성이 나올지를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저기 VJ 특공대 이런 데서 이제 뭐 맛의 비밀은 하면서 막 비법 알려줘도 못하는 맞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이거만큼 자신 있어. 나는 샘플 컷, 차핑, 컷 앤 페이스트는 사실 저의 주종목입니다. 뭐 저달 때도 썼었죠. 어거스트 D라는 곡도 이제 샘플 클리어 돼서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제임스 브라운 곡으로 야 이게 원곡이 이래? 할 정도예요. 정말 그때 차핑 나 그때 비트 잘 만들었다.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때 비트 날라댕겼다. 그때 더 잘 만들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그게라는 비트를 만들어 스케치를 해서 대충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랑 그리고 이 리버스한 이 샘플 가지고 이정희한테 넘겼죠. 그 뒤는 이정희가 이제 열심히 만들고 악기 서로 막 추가하면서 야 이건 빼야 돼, 이건 들어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하다가 요거 이제 제가 당진이라는 지방 내려가서 저 스스로를 가두고 맞아. 너무 많은 밤 약속과 너무 많은 술 약속을 제쳐두고 나는 좀 고립이 되어야 된다. 너는 들어가서 곡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썼었죠. 그때 당시로 여기 저 극야 그리고 해금 벌스 1, 벌스 2, 아미그달라 벌스 2를 써서 나왔죠. 사실 그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빨리 서울에 가고 싶었어요. 2박을 딱 넘어갔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빨리 가야 된다. 너무 큰 동기부여죠. 첫날에 신나가지고 고요고 먹고 막 하는데 안 나와가지고 에라 몰라 어차피 일주일 있을 거니까 둘째 날 낮에 극야 벌스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잘하면 오늘 서울 갈 수 있을지도. 그래서 해금을 쓰고 아미달라 나는 천재가 분명하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올라와서 녹음을 하는 도중 윤기는 굉장히 자원물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죠. 네. 그래서 해금 아니야 아미달라 아니야. 그리고 제가 이제 앨범을 내지 않겠다고 포기를. 그리고 한 2달 정도 좀 여러 가지 요양을 거치고 와서 내가 그 스누즈 작업할 때 다시 들어봤는데 그때 나 아직도 기억. 이정이랑 전화 통화하다가 야 잠깐만 예전에 녹음한 게 있네. 딱 들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잠깐만 야 이거 하면 되겠는데? 얄팍한 생각으로. 근데 막상 해보니까 좋았어요. 내가 그때 당시로는 막상 만들고 나면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입스라고 하죠. 운동선수들한테 입스가 온다고 하죠. 막 농구선수한테 막 석점을 잘 던지는 사람이 석점이 안 들어가는 그런 순간에 뮤지션한테 온단 말이죠. 그쵸. 막상 다 만들고 남들은 다 좋다는데 아니야 화장창. 그러면서 이제 해금의 여러 가지 버전들을 막 썼었는데 그 중에 한 버전이 D-Day의 훅으로 들어갑니다. 기억나십니까? 해금? 그때 트랜스포스 막 6개 위로 올려가지고 그때 진짜 모든 그 데이터들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D-Day의 훅으로 갑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 D-Day 앨범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제이홉과 작업했던 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어떻게 했는지 너 기억 안 나지? 그쵸. 비트를 썼다는 기억밖에. 저는 그것도 제가 그 리버스 시켜서 그 앞에 맞아. 그거랑 내가 드럼 좀 해가지고 야 이종아 이거 좀 만들어놔라. 야, 드릴로 만들어라. 이번 거 드릴이다. 이러면서 말했는데 맞아. 야 이종아 요즘 드릴이 좋더라. 드릴이더라. 야 팝스목 브레이크 좋냐. 야 드릴로 가자. 드릴로 갔었죠. 근데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막상 뭐 훅까지는 쉽게 나왔던 것 같아요. 훅도 다 만들어 놓고 막 와세이 뭐 와라이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놔. 네, 벌스를 쓰는데 뭐 제 벌스는 쉽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남준이랑 저번에 이상하지 않은가. 그리고 이상하지 않은가 비트 네 거잖아. 진짜.
비트를 참 그때가 더 잘 만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 물씬들은 그땐 참신한 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형아 돈 좀 벌다 해줘 그만해줬다 야 이봐라 생각이 잘죠. 이봐라 생각이 없었고 이봐라 겸손하지 않은 걸 못한다 겸손해라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비를 좀 필요했었어요. 원래 피처링으로 다른 래퍼들을 좀 알아보다가 나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 이 래퍼라인 3명이 정말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각자 스타일이 다르게. 그리고 이제 막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막 왜 처음에는 막 무슨 몇몇 있었어요. 막 그 외국 래퍼들을 좀 써보자. 막 뭐 그래가지고 막 몇몇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호비만큼 잘할 사람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이런 핍박을 다 받았지만 랩을 못 하지 않아요. 잘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거 제법 잘할 것 같아서 맡겼는데 호비가 엄청 고생했었어요. 왜 이렇게 어렵냐고 형 이거. 야 드릴이라는 장면은 처음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해보면 된다고 그냥 하라고 우리 정리는 우리가 해주겠다. 못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빠 이제 믹스를 넘겨야 되는데 오늘까지 도움해서 줄게 해서 받았는데 저는 처음 듣자마자 박수 쳤고 그대로 쉬었습니다. 일단 너무 잘했어요. 나는 그렇게 나 들어갈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거 작업할 때 내 거만 들으니까 딱 하는데 됐다. 재요. 넌 멋진 친구였어. 이러면서 이제 너무 좋은데 형 괜찮아요. 너무 어려웠어서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슈가그 스틸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도 이왕 하는 거 D-Day 앨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좋으니까 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뭐냐 해금 했고 아미달라 했고 허 했고 자 SDL 어떻게 만든지 기억 안 나죠? 비트. 네, 그것도 한 3년 전에 작업했어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음악을 할 때는. 너는 생각 안 하고 할 때가 멋있어. 더 좋은 거야. 감사합니다. 네, SDL 또 이제 3년 전에 멜로디 제가 써놓고 어디 저 묵혀놨다가 야 부랴부랴 야 지금 뭐 있냐 우리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왔다. 막상 다 완성시키고 나서 모니터를 돌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라인이 있어요. 그 딱 과거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사람 파트 2 SDL 요 두 개가 되게 옛날 감성 가져오면서 우리가 약간 좀 노린 것도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옛날에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보자. SDL 듣고 오시죠. Sugar. August D Radio. 자, 인터루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인터루드 다운. 요것도 요 작법도 사실 딱 제가 맨날 하는 그 작법으로 갔던. 그러니까 그 스누즈의 비트를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차핑하면서 탁 만들어서 이정아 여기 이제 좀 해보자 해가지고 탁 했던. 맞아.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네, 그걸 처음에는 이제 윤기 씨가 이제 세팅해 놓은 그 스케치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뭔가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입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콘서트 등장음악 VCR처럼 약간 그런 오케스트라 성향이 강한 그런 곡으로 돼서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스누즈가 사실 좀 미니멀하잖아요, 편곡이. 그러니까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조금 다채로운 이제 하이 피아노들이 좀 들어왔지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좀 미니멀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잖아요. 두껍게 코드감을 두껍게도 만들어보고, 뭐 빼보기도 하고 더 추가도 해봤는데. 요 옛날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에픽하이 3, 4집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미니멀하게 간 게 맞았다. 그리고 그 스누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루드가 있는 건데 그게 인터루드에서 정말 강하게 몰아치다가 나를 보며 꿈을 하는 딱 미니멀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루드를 마지막으로 10개를 딱 작업을 하고 저는 이제 도망쳤습니다. 이정아 믹스는 네가 알아서 해라. 진짜 도망갔어. 이정아 난 할 만큼 한 것 같다. 야 믹스는 최종만 내가 확인할게. 내가 어떤 거 원하는지 알지 않냐 너는. 너가 좀 해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마스터까지 딱 오고 이제 다 듣고 이제 앨범이 끝이 나게 됐죠. 요거는 근데 중간 과정에 우리 막 믹스하는 도중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하루 날 잡아가지고 막 수정하고 했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차라리 이정아 네가 믹스하면 어떡했냐. 야 너 믹스 잘 안 되냐. 네가 배워서 하면 안 되냐. 네.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정이가 믹스, 뭐 사실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믹스 잘하거든요, 이정이. 그 외국 프로듀서들은 곡 쓰면서 이제 믹스까지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제 주스월드 거 작업했을 때도, 그때 808 마피아 쪽에서 나왔나? 아마 그 프로듀서가
녹음과 동시에 믹스를 진행하는 거 보면서 당연히 왜 믹스 엔지니어한테 맡겼었지? 왜냐면 그 누구보다 우리가 더 이 사운드에 대해서 잘 알 텐데.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장혜정에게 유학을 갔다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가서 믹스를 좀 배워라. 배워오면 좋지 않겠냐. 야, 영어를 못해서 안 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 다 했었거든. 나는 근데 너가 딱 믹스를 좀 더 배워서, 지금도 잘하지만 좀 더 디테일을 좀 찾아가지고 그냥 믹스를 그냥 쭉 다 하면 어떨까. 사실 제일 편해 그게 우리도. 그렇죠. 많이 발전해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interlude 다운 듣고 오시죠. Thank you everyone for another great episode of Sugar August D Radio. 세 번째 에피소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들. 사실 평소에 우리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서로 농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항상 이제 당하는 입장에 이정이가 있죠. 그렇죠. 항상 저는 이제 듣는 입장이죠. 그냥 저의 뭔가 이렇게 우리의 하나의 뭔가 하나의 약간 루틴 같은 거예요. 이정아, 야, 왜 이렇게 좀 해봐라. 그러고. 선생님이시죠? 예전에 막 쭈그려져가지고 알았어 해볼게. 약간 이런 게 우리의 루틴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하는 평소에 농담 그죠. 루틴입니다. 자, 이정 씨 오늘 에피소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슈가랑 항상 하던 얘기를 뭔가 다시 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했다는 거에 저는 되게 재밌는데요. 이거. 그리고 본인 PR 좀 해줘요. 지금 내 거 말고도 여러 곡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BOC와 선미 씨가 그쵸. 함께 했던 제목이 뭐였죠? 네, 불이 꺼지고라는 곡을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 작업도 이제 쭉쭉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의 이제 엘캐피탄으로서의 활동 계획 그리고 가수 장희정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일단은 뭐 프로듀서로서는 당연히 제 본업인 슈가 씨와 그리고 하이브 프로듀서로서 계속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기회들이 생긴다면 뭐 얼마 전에 발매했던 선미 씨와 비오 씨의 불이 꺼지고 곡처럼 이렇게 한번 외부 사람들이랑도 작업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프로듀서의 꿈이죠. 프로듀싱 앨범을 내는 거. 뭐 그렇게 생각 있어요 혹시?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없습니다. 야, 돈 많이 든다, 야. 아무튼 저는 이제 장희정이라는 사람의 이제 프리싱 앨범까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뭐 어느 순간 저와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뭐 비단 우리가 막 사이가 안 좋아서 못한다기보다는 이제 서로가 각자의 이제 영역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정이한테도 야, 밑에 동생들 빨리 작곡가 동생들 많이 키워놔라. 그래야지 너도 나중에 독립을 해서 좀 이렇게 앨범 작업들도 하고 다른 외부 프로듀서들 그리고 외부 이제 가수들이랑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몇 년 전부터 많이 조언을 줬었어요. 근데 그대로 잘 하고 있고. 저 이제 이정 씨가 또 팀이 있잖아요. 저 이제 벤더스라는 프로듀싱 팀이 있죠. 네, 벤더스라는 팀이 있잖아요. 네, 벤더스라는 팀이 있죠.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 슈가 씨 음악도 같이 열심히 만들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정이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과 어거스티 그리고 어거스티 음악에 대해 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더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2시간, 3시간 넘어가게 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 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여러분들도 어거스티 D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거스트 D로서의 여정은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데는 그때의 생각들이 있었고 그때는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내가 이름을 달리 낸다면 여러분들의 선입견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어거스트 D나 슈가나 민용이나 별 생각 없습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 했던 사람도 분명히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좋아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냥 저 민용기 슈가로서도 편하지만 한편으로 아직도 어거스트라는 존재에 굉장히 애착을 두고 있는 편이라 트릴로지는 3부작으로 마무리되지만 어거스트 D로서의 활동은 앞으로도 어떤 행보로 이어나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슈가가 홍보가 더 잘 됐을 것 같다. 슈가로 넣을걸. 농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야기한 트릴로지도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새 앨범 디데이도 많이 들으시고 어거스트 D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도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 사실 저이자 슈가이자 어거스트 D이자 민윤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정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곡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거스트 D의 정신이 담긴 노래죠. 어거스트 D의